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202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3일차고요. 세계미래보고서 2050, 2050년 또 볼게요. 오늘 127페이지고요. 오른쪽 밑에 네 번째, 머신러닝의 상호작용. 2025년에 온라인 교육에 머신러닝이 대세인데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번째요. 머신 러닝이 미래 학습의 개인 동반자가 돼줄 것이다. 머신 러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배운 것을 이해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머신 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해 배운 것을 이해하는 시스템이다. 이거 어디 시스템이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머신 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 도구 있잖아요. 아시죠? 뭐죠? 프리즘아이오. 프리즘아이오가 이 머신 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학습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 이렇게 쭉. 그리고 시스템, 그죠? 그래서 대단한 앞서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오토 태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스마트폰이 식별해내는 것, 시리가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머신 러닝 시스템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발을 겨우 담그기 시작했고 10년 이내에 인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한 머신 러닝을 사용하게 된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미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피드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형상되고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하게 된다. 지나면서 더 향상되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게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최첨단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사회 정서적 학습. 언제 일어나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사회 정서적 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늘어나고 그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정심, 타인에 대한 공감과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가르칠 수 있다. 그죠? 사회 정서적인 학습 정도.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스크린 상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영화. 미국 최초의 상업 영화관이 1905년에 문을 연 이래 영화는 사운드, 색상, 컴퓨터 그래픽, 화질 등 많은 부분에서 기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만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20세기 폭스 스튜디오와 레리티 대학교에서 주최한 최근 프로그램에서 이 질문이 관중석에 떠돌고 있었다. 과연 영화관은 사라지는 중인가?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일은 아주 오래된 경험이다. 이제 장편 영화들은 다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상영되고 개봉 후에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미디어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가속화해줄 새롭고 강력한 미디어가 다가오고 있다. 수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최초의 하이엔드 소비자용 가상현실, VDR이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기가 2016년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미 등장을 했죠. 이 VR 기기는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맥스보다
더 완전하게 화면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풀 서라운드 사운드를 갖추고 고해상도의 대형 스크린을 가진 텔레비전을 거실에 놓으려고 노력했다. 큰 영화관의 경험을 집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한 것이다. VR 기기가 완전한 몰입 화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관객이 제작자가 되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경험 또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관객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볼 때마다 VR 기기는 지시를 받아 다른 각도의 장면을 보여주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 할리우드는 텔레비전에서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분권화되는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VR은 영화 산업의 다음 단계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자신만의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감독해본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할까?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영화,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주제의 패널이자 엑스맨 시리즈와 마션의 제작자 사이먼 킴버그는 지금 경험이 공유된 사회로의 이동에 직면해 있을지를 질문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경험한 미래 세대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갈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관객들에게 영화관은 동질감을 부여하지만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것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가상현실 기업인 걸스의 설립자이자 사장인 크리스 밀크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벌스는 시드라 위의 구름이라는 가상현실 영화를 만들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12살 소녀의 이야기를 촬영한 것이다. 소녀와 가족은 시리아를 도망쳐 나와 사막을 통과해 요르단으로 갔고 1년 반 동안 이 캠프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방향 360도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그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방에 앉아 있는 경험은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고 창문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거기에 앉아 있는 경험입니다. 아래를 보면 그녀가 앉아있는 땅에 여러분이 같이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그녀의 인간성을 더 깊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에게 더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밀크는 인터랙티브 기술과 인간의 이야기를 VR로 만들어내는 기술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밀크는 우리가 VR 스토리텔링을 경험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고 하드웨어는 최초의 것이라는 점을 지각했다.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햅틱 글러브도 개발되고 있다. VR은 사회적 연결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래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로그인한 VR 사용자들이 깊은 영화를 보며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화관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보다 영화 속 가상현실에서 만난 사람과 더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밀크가 말한 대로 VR이 더욱 깊은 공감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고 즐거움을 공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은 사라질 것이다. 그쵸? VR이 더 실질적으로 음, 그 4D 뭐 있잖아요. 영화관에도. 근데 이 VR만큼 실질적으로 막 실감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도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한 번씩 이렇게 인스타에서 이렇게 보면 TV 큰 화면 틀어놓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그 플라스틱 통이나 뭐 어디 들어가지고 막 실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 실제 이제 가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실제로 완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영화관에 가지 않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세상이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파트 3입니다. 문제 해결. 빨리 나가죠? 뭐 쭉쭉 읽어가야 되는 거니까. 음, 파트 3 문제 해결 볼게요. 134페이지 볼게요. 숫자로 보는 2100년. 숫자로 보는 2100년이에요. 2050보다 더 나갔는데요. 22세기가 오기 전에 지구에서 일어날 통계를 숫자로 살펴보겠다. 이들 숫자는 대부분의 정부가 국민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수치들이다. 국민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수치래요. 첫 번째, 109, 109억 명. 말하면서 109억 명. 인구학자들의 예측으로 지구촌의 인구는 줄곧 증가하다가 2050년경에 95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유엔이 2100년에 세계 인구가 109억 명이 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예상과 달리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에서 출산율이 높은 거구나. 그죠? 아프리카에서 높아도 인류에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앞으로는 109억 명의 인구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볼게요. 두 번째도 발전을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도. 두 번째 900 ppm.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극적인 감소가 없다면 극적인 감소, 그죠?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만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400에서 500 ppm 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800에서 900 ppm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간다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450 ppm이다. 이 정도를 유지해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 높아지면 극적인 감소가 없다면 안 된다. 그죠? 근데 900까지 늘어나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쵸? 또 볼게요. 3번 6.4도씨. 2100년까지 지구촌 평균 기온이 최소 2도씨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소한일 경우의 증가를 말한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온도는 6.4도씨로 예상보다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텐데 도시나 인구가 많은 곳이 극지방보다 온도 상승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열대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높아 살을 태우는 온도가 된다. 4. 3도시. 2100년 바다의 평균 기온은 오늘날보다 3도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만으로도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한류에서 사는 대구, 연어 등 냉수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동식물의 식량인 플랑크톤이 역시 사라질 것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시작되는 먹이사슬이 파괴되면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심각하다, 그렇죠?
펭귄이랑 어떻게 살지? 다 녹아버리면, 그죠? 다섯 번째, 이 숫자들 있죠? 숫자로 보는 98cm. 지구 온난화는 연평균 강우량 역시 증가시킨다. 즉,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는 강수 패턴과 강수 강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해수면은 20세기에 약 19cm 상승했다. 해수면 상승의 40에서 50%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 증가에 기인한다. 그 외에 35%는 녹는 빙하에 기인하고 5%는 인간이 지하수를 끌어올려 버리는 데서 기인한다. 오갈랄라 대수층,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수로 미국 8개 주의 지하에 걸쳐 있으며 중서부 농사의 주요 수원이다. 오갈랄라 대수층의 물이 바다에 도달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세기 비율이 연간 1.7mm 였던 데 비해 오늘날의 해수면 상승은 연간 3.2mm다. 해수면 상승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 상승폭은 바다 표면에 걸쳐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하락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2100년에는 상승폭이 높은 곳은 약 98cm, 낮은 곳은 약 28cm 높아질 것이다. 읽으면서 참 우리 제품을 진짜, 오씨, 그거 없애면 안 되는데. 세제 말이에요. 세제 말이에요, 세제. 그리고 제품도 어쨌든 저희는 양치질하면서 매일 뱉어내는 거,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하수구로 해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엄청 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매출을 확 올려가지고 회사에다 요구해야 돼요. 만들어 달라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pH 0.3. 2100년 지구상에서 탄소의 폐해는 엄청날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물 형태의 탄산과 결합해서 물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알카리가 내려야 되죠? 산성비는 살균이 되죠? 그 지렁이가 살 수 없는 환경. 그렇잖아요. 지렁이나 어, 미생물들이 있어요. 살 수 있어야지만 또 야채, 채소들의 그 독성을 또 먹는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 없어요. 산성비가 내리면 살 수가 없죠. 살균이 돼 버리니까. 우리 피부에만 살균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다 살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수치 7을 기준으로 낮은 경우 산성, 우리 배운 거 다 나오네요. 그렇죠? 7을 기준으로 중성이죠. 7을 산성,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알카리성으로 나뉘는 pH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바다 역시 산성도가 높아져 대양의 pH 수준을 0.3포인트 낮췄다. 2100년에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2배로 증가하면 굳이 수온 상승이 아니더라도 pH 수준 감소로 대부분의 해양의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다. 안타깝네요. 그죠? 일곱 번째, 10억 명. 해수면 상승과 평균 기온의 변화로 2100년의 세계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피난처를 찾기 위해 현재 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희망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미래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에 지구에는 2억에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해발 1m 이내의 땅은
모두 수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남미는 살 수 있는 땅으로 가려는 인구로 이들 대부분은 태평양과 인도양 국가들의 주민일 것이다. 이들의 일부는 고층 구조물 및 제방을 구축해 살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하잖아요. 난민이 발생하고 10억 명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다가 화성에다가 집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 화성 가서 산다잖아요. 그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109, 109억 명. 그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류가 먹는 육류의 증가도 증가해 가축수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2100년이 되면 인류가 먹을 옥수수를 가축의 사료로 모두 소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류가 식습관을 바꾸거나 육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9억 명의 인류가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2100년에는 곤충이나 배양육,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살코기가 이 배양육이 식재료로 활용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그로비브 회사를 아마 또 계속 연구하면서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식물을. 그다음에 138페이지. 30% 감소.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곡물 부족이 심각해진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직물 수확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예측된다. 작물을 키울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산림을 벌채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우림이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수백만 명, 열 번째,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한들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다. 미래에는 영양실조가 다시 찾아오며 지구온난화로 인간과 동물의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기후변화는 새로운 세균의 등장과 해충들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인간의 질병이 극지방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서 사라졌던 질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다시 출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서아프리카 에볼라의 최근 발발이 기후변화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오늘날 16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사망한다. 그 수는 202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100년 사망 숫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그러니까 이 어떤, 숫자로 보는 2100년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뭐 안 살 거니까 살 거니까 이때까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회사가 정말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화장품도 그런 제품들이라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죠? 오일이 그 합성 오일, 석유계 오일, 미네랄 오일이 들어간 것은 더 피해가 크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많이 알려야 하고 사업을 많이 알려야 제품이 또 많이 나가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죠?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토요일은 수서타워에서 있고요. 5월 30, 31일 시크릿 시간 빼놓으셨죠? 그때 일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미리 빼놓으시고 다음 주 14일에 입금하는 날이고요. 네, 미리 입금을 해야죠. 네, 입금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6월 21일도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정확하게 또 알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사업의 어떤
강의의 툴도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